오늘도 진행할 내용은요. 자, 오늘은 등이 아파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등이 아프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주 분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가볍게 생활 속에서 이런 그 통증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또는 예방할 수 있을지 그런 거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개뼈 근처가 아파요. 등이 그렇게 여러 네. 가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해당 날개뼈 사람 근처 통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목도 연결돼 있고 어깨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등도 연결돼 있고 뭐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우리 때문에 격체를 내가 이 구분하고 통증이 들어오는 있다고 것도 아니고 해서 난 딱 여기가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단정지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시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신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평상시에 예방 자본 스트레스 측정 결과서가 없으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만성이 아닌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갑골, 우리 날개뼈라고 흔히들 얘기하시죠. 요즘에 견갑골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몸에 관심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날개뼈가 우리 이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갈비뼈 뒤쪽으로 이제 가 있는 거고, 뒤에서 볼 때는 우리 등 쪽에 보면 도드라져서 움직일 때마다,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보이게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날개뼈 또는 견갑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뼈 자체에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 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근육 안쪽에 숨겨져 있는 뭐 신경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가 변형이 되거나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통증을 느끼시게 되죠. 아래쪽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느끼시는 분도 있고, 위쪽에서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척추 가까이서 느끼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긴 한데, 표현하시는 게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보다는 그냥 찌르는 듯이 아프고 당기는 듯 아픈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불쾌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좀 심한 분들은 나 이거 정말로 도려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두통도 같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이 이런 그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데, 저 역시 저도 이제 운동 처방을 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이 통증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숙여서 하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죠. 저도 동작을 갖다 교정을 해드리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계속 숙여서 고객님의 몸을 잡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역시 어깨를 과하게 쓰게 되고 부정한 자세로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이 부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거북목이나 일자목, 라운드 숄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즉 이제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뒤쪽에서 나오는 목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면 중간에 신경들이 자극을 좀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목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고 밑에서 잡아서 보조하고 있는 근육들도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갖다가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대요. 첫 번째는 근육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 그죠? 근육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정말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목뼈로 인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견갑배 신경이란 또 신경을 또 압박하는 증상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보면은 근육은 아무래도 척추와 날개뼈 사이에 안 붙어 있으니까 날개뼈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이 중간에 척추와 날개뼈를 사이에 있는 이 능형근이나 견갑 거근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들이 전부 다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능형근이나 상북어근이나 이런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문제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근육이다 보니까 어깨, 날개뼈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가도 많이 다치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어깨 스트레칭을 하다가 갑자기 내 몸속에서 그 날개뼈 사이에서 뻑 소리가 났어요 하고 그 이후로 내가 못 움직이겠어요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살짝 근육이 파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계속 움직이기 힘들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병원 가셔서 어느 정도 파열이 됐는지 초음파 같은 걸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프다가 조금 지나면 또 사실 괜찮아지거든요. 한두 가닥이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 괜찮아 그러고 있다가 또 아프고 그러다 계속 만성화돼서 주변 근육이 염증이 생기고 병직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뻑하는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가 순간 힘들었다 하실 때는 일단 병원을 먼저 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손상을 갖다가 받게 되는 그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과하게 너무 급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에 어깨 뒤쪽 근육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개뼈를 잡고 있는 근육은 밑에서 움직이는 근육들도 같은 역할을 이제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위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앞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우리 주변을 다 싸고 있는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하나 그런 그 힘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또는 이렇게 늘어진 자세로 계속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 근육이 결합이 이렇게 쭉 결합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결합이다 그러면은 쭉 늘어진 상태로 있으면 많이 힘이 들겠죠.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좀 줄이고 싶어 하면서 얘가 쭉 당겨가서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꽉 낀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상태로 굳어서 힘을 덜 쓰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타이트해졌을 진 자세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몸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힘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즉 경직시켜서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몸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육을 갖다가 만져봤을 때 정말 운동을 내가 많이 해서 근육이 승모근이 생겼어요. 뭐 능형근이 딱딱해졌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 근육이 말 잘 듣는 효율적인 근육은 만지면 힘을 뺐을 때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을 때만 딱딱해져요. 근데 경직이 된 근육은 힘을 줬을 때나 풀었을 때나 언제나 딱딱해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심하게 단축되거나 심하게 경직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내 자세라든지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적응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흔히 우리가 경추 디스크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겠죠. 목에서 이렇게 신경들이 굉장히 많은 가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신경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서 내 몸의 팔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신경에 물림이 생긴다면은 팔의 저림도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 통증이라든지 팔저림, 손저림을 갖다가 많이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신경적인 문제 비슷한데 우리가 후관절 증후군이나 파슨 신드롬이라는 그런 또 병명도 있어요. 이것 역시도 목뼈가 원인이 돼서 나오는 건데 우리 목뼈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근육이나 신경들이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우리 움직임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핏 보면 디스크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증상이 또 조금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판단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증상이고요. 그럼 그때 이 증상들 좀 치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또 이제 얘기하시는 게 견갑배신경이라는 얘기도 또 많이 하실 거예요. 견갑배신경이 뭐예요? 하고 봤더니 우리 목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이 내려가는 게 있대요. 견갑배신경이니까 견갑 쪽으로 내려가겠죠.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등이 말리고 라운드가 숄더가 됐을 때 많이 눌리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눌리게 되면은 특히 이건 자세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압박이 생겨서 통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뻐근함을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을 바로하고 지금 저도 목을 내밀고 있네요. 목을 바로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목표가 제자리에 있도록 신경이 제자리를 갖다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뭐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가방을 갖다 한쪽으로 계속 메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 팔만 계속 쓰거나 한쪽 팔만 계속 쓰게 되면 사실 목뼈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몸이 회전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몸을 사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고 한쪽을 너무 과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좀 풀어주시는 게 경직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많이 하시는 것도 좀 줄이시면은 눈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거를 해결을 잘 못하겠다. 나는 직업상 너무 팔을 많이 한쪽을 쓰게 된다. 번갈아 가면서 쓸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이핑 같은 거를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이 받는 테이핑, 그 근육의 부하를 갖다가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저희 그 SM880 같은 경우도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운동도 어떤 운동이 좋아요? 마사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마사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사지예요. 마사지 요즘에 그 저주파 치료기에 이게 딱 붙여가지고 전기 찌리릭 오는 와서 근육이 당겼다가 풀렸다가 하는 거 많이 갖고 계시죠? 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제품이 있었어요. 자, 이런 저주파 치료기는 아픈 부위에 딱 대고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스스로 탁탁탁 튀고 움직이면서 좀 시원함을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근육이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근육은 스스로 파열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스르륵 풀어버려요. 그런 원리를 사실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고 증상을 느끼는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그런 효과겠죠. 그래서 여기를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중요한 거는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을 너무 급하게 강하게 움직이게 됐을 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들의 협동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뭐 마사지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장기간 하는 건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직이 심한 분들은 강하게 했을 때 사실 파열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이제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사지 샵 가시면은 많이 해주는 게 있어요. 견갑골 뜯기. 자, 팔을 갖다가 등 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개뼈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갖다가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서 뜯어주는 그런 그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럼 굉장히 시원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단순히 뭐 능형근이라든지 이런 바깥쪽으로 보이는 근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날개뼈 안쪽에는 깊은 곳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누가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마사지 샵에 가서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원장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 아프니까. 그-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식구가 굉장히 잘해줘 이거를 했는데 맨날 부탁하기엔 또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지만 늘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셀프로 하시는 방법을 좀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셀프로 하는 방법은 목 옆에 있는 중사각근, 여기 사각근이라는 부분이 여기 우리 그 쇄골이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쉽게. 그러면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숨은 부위를 갖다가 내가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인데 살짝 이제 우리 틈이 있습니다. 여기 평쇄 유돌근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목을 움직일 때 튀어나온 근육 있죠? 그 근육 뒤쪽으로 살짝 손을 대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하거나 깨우뚱깨우뚱 하거나 살살 마사지해서 움직여주는,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가는 신경을 갖다가 풀어주기 위한 거죠. 신경의 눌림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세를 좀 바로 해서 압박이 생기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아무래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통증들이 이게 심하게 발생된 상태에서 뭐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마사지 방법 한번, 중사각근 방법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공유를 중지를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커졌다. 잠시만요. 자, 우선은 중사각근에 갖다 마사지하는 방법은 막 가볍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고 좌우로 까딱까딱 하기도 해요. 찾으시는 방법은 어떻게 여기 하는 거죠?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아니면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튀어나온 긴 근육이 있어요. 여기 긴 근육. 긴 근육 뒤쪽, 바로 뒤쪽이 살짝 아래쪽으로 손을 이렇게 댑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셔도 돼요. 이렇게 더 편하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찌릿찌릿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찌릿찌릿하면 내가 신경을 눌렀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찌릿찌릿하지 않게 살짝 된 상태에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해줍니다. 왔다 갔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눌렸는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통증을 느끼실 때. 그래서 그냥 내 손을 넓게 펼쳐서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옮겨가면서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깊게 그냥 손가락을 쭉 펴서 이렇게 눌러서 이 부분을 먼저 앞쪽을 먼저 해보고 조금 뒤로 옮겨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살짝 옮겨서 해보시고 이렇게 약간 위치를 바꿔가면서 내가 어디가 눌렸는지 찾으셔서 해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네. 그리고 마사지를 살살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밑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압박하거나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방하는 스트레칭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방하는 거는 우선은 등 쪽에 있는 너무 늘어진 상태에서 딱딱하게 경직이 된 상태는 경직을 우선 이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완해주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제가 옆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먼저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댑니다. 가슴에 손을 대서 한번 어깨를 쭉 한번 가슴을 펴주세요. 후. 그러면은 가슴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뒤쪽에 그 등 아래쪽으로 옆구리 아래쪽으로 힘이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후. 이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고 고개를 숙이면서 날개뼈 사이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숙입니다. 후. 숨은 뱉으면서 힘을 천천히 움직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슴을 꾹 눌러서 몸을 펴줍니다. 그리고 다시 후 내뱉으면서 앞으로 늘려주고 고개 숙이면서 날개뼈 사이는 늘려줍니다. 세 번 정도 해볼게요. 천천히 들어와서 가슴으로 손 모아주시고 가슴을 꾹 눌러서 등 뒤쪽과 옆구리 아래쪽을 살짝 타이트하게 긴장을 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가슴 쭉 손 내밀고 등 말아서 늘려줍니다. 자, 바로 요것만 해줘도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시원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등 쪽은 아까 날개뼈는 결국 어깨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는 뼈기 때문에 어깨를 갖다 가볍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깨 돌리는 방법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안전한 어깨 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우리 보통 이게 쭉 뻗어서 핑핑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깨는 중심축이 되게 되는 거죠. 중심축에서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깨가 받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저희는 어깨를 접어서 할 겁니다. 접어서 그 가운데 손가락을 어깨에 있는 쪽으로 보내고 팔꿈치를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처음에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팔꿈치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레칭 하게 될 건데, 자세는 항상 바른 자세로 유지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랫배 살짝 넣고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지지하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자, 후 내쉬면서 겨드랑이를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천천히 끌어내려서 옆구리에다가 붙인다는 느낌으로 왔다가 후 힘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다시 숨 마시고 올라가서 후 하면서 내려옵니다. 쭉 옆구리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려오고 힘 빼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자, 후 힘 빼면서 자, 힘 주면서 내려와서 힘 뺍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쭉 배에 힘을 줘서 끌어내리셔야 돼요. 어깨에 힘을 주지 말고 배에 힘을 줘서 끌어내립니다. 후. 자, 힘 빼시고. 자, 팔을 접어서 운동했기 때문에 팔이 조금 아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앞을 끝을 잡고 손바닥 수근 부위라 그러거든요. 이 부위가 앞으로 밀리도록 쭉 밀어줍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은 잡고 후. 이거는 생활 스트레칭으로도 좋으니까 가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후. 팔이 다 안 펴지는 분은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내가 펴진다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하고 반대쪽 손 가보겠습니다. 끝을 잡고 수근 부위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줍니다. 후, 둘, 셋, 넷. 천천히 바로 하시고. 자, 그리고 저희 전에 해봤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척추 셀프 견인 기억나세요? 자, 목덜미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목덜미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목덜미를 잡아줍니다. 잡아준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자, 팔꿈치를 하늘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있나요? 네. 팔꿈치를 하늘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줍니다. 배하고 옆구리가 쭉 늘어날 거예요.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힘을 뺍니다. 후. 자, 한 번 더. 목이 절대로 이렇게 꺾이시는 게 아니라 목을 딱 안 꺾이도록 잡아주시고 몸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위로. 자, 한 번 더 갑니다. 팔꿈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몸을 쭉 늘려줍니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힘을 뺍니다. 좀 시원하신가요? 이렇게 통증이 생기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경직된 것을 풀어주게 되면은 어른 능형근 통증 같은 경우는 쉽게 좀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생기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조금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시거나 또는 저희 특허반에 있는 바른 자세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유용한 등 통증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 이은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경 마스터님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너무나 좋은 생활 운동들을 지금 많이 방출해주고 계신데 각자가 잘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금요일인데요. 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놀러 가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제 소감을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 등 쪽이랑 머리까지 시원해지신다고 소감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쿼트를 할 건데요. 예, 스쿼트 자세를 또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또 즐겁게 스쿼트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뭐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어제 저희가 이제 삼삼 스쿼트를 했는데 오늘은 75개, 예, 75개 도전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다 하셨죠? 몸풀기도 충분히 하셨을 거고. 자, 이제 오늘 10개씩 7번 하고 마지막 5개를 더 하는 걸로 75개 우리 또 기록을 갱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체력 수준에 맞게 뒤에 의자를 두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예,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갑니다. 하나, 30개 하고 있을게요. 둘, 10개 집중. 셋, 넷, 다섯, 코어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10개 집중. 하나, 둘, 셋, 호흡, 코어임. 넷, 다섯, 뒤꿈치로 쭉 밀어 올린다는 느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잠깐 10초 휴식하겠습니다. 잘 다리 털어주시고. 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고르기. 자, 잘하고 계신지 볼까요? 좋습니다. 야, 역시 남구 선수촌. 예, 우리 유성호 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10개 가겠습니다. 이제 40개째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10개. 하나, 20개 하고 있을게요. 둘, 셋, 넷, 10개 집중. 다섯, 여섯, 일곱, 호흡, 여덟, 긴장감 유지, 아홉, 10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어 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쭉,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10초 휴식. 마지막 15개 갑니다. 자, 호흡 조절하시고. 다시 준비. 마지막 15개입니다. 10개 먼저 집중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5개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마지막 1개. 다섯, 오케이, 박수. 자, 오늘도 75개 기록을 갱신하셨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자, 역시 같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 힘이 안 들 수는 없지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삼삼 출첵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오늘같이 이런 생활 운동들을 실천을 하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건강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도 전달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대충 배우시면 안 되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저도 조금 전에 저기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숙소에 갔다 왔는데 한 여성분이 트레드밀을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어깨가 한쪽이 이렇게 처진 상태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보다가 저대로 가다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몸에 편마모가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어깨가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오른쪽에 이 부담이 오른쪽 골반과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과 하지에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해봐야 그게 독이에요, 그분에는.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잠깐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가서 지금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오른쪽 어깨가 많이 떨어져 계셔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를 좀 올리시면서 교정하는 생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의식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계속 이제 어깨를 이렇게 맞추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주면요. 그분은 모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아마도 그분은 그렇게 2, 3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전달하는 것이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슬리밍구라고 하는 기업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분에게 좋은 정보를 적절하게 또 양해를 구하면서 예의 있게 전달을 해서 그분의 삶에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100번, 1000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를 저도 삶에서 나름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앱을 출시를 했죠. 앱 이름은 플레이 슬리밍고. 계속 다운을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고 몇 가지 안 되는 기능이라도 여러분들 쓰시면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러이러한 앱을 썼는데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좀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도 좀 많이 건의해 주시면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5월에 우리 바코드 일정이고요. 일정도 한번 보시고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떤 강사님이 계실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 강사님별로 좋은 꿀팁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역시 여러분들도 바른 자세를 통해서 건강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건강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제 종편 방송에서 많이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수용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필터링 할 것들은 필터링을 하되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 상태와 신체 환경과 생활 방식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이 개인에 맞는 개인의 특성에 맞고 또 본인의 이 생활 방식에 맞는 그런 건강 관리 방법들을 자꾸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자세는 건강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코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전 창업 설명회도 전국에 4번이 열리고요. 다음 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5월 22일 대전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 이 일정과 장소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봐 주시고 또 앞으로 슬리밍고에 나가는 방향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나에게 비전이 있는 그래서 내 삶에 멋진 꿈을 그릴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창업과 창직에 대한 정보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예,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힘 첫 번째 시간 공간 정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넘버원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 대표님이 직접 출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인데요. 내일 링크를 제가 좀 빨리 드릴 거예요. 한 45분에 평소에 드렸는데 한 35분쯤 드릴게요.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이 포스터 좀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정리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물건만 너무 많이 사고,
집은 넓은데 왜 그렇게 공간이 좁게 느껴지지? 바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우리들 각자의 삶이 좀 번영하고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좀 초대도 해주시고 나누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우현 우리 멀티아스트 강우현 작가님의 리미티드 작품이 우리 쇼핑몰에 올라옵니다. 슬리밍고 몰 아직 멤버십 안 하셨습니까? 멤버십 회원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도 하고 포인트도 잡히고 그 포인트로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바른 소비 습관의 시작, 여기는 슬리밍고 몰. 예, 제가 말하는 것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 슬리밍고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슬리밍고가 왜 뭐를 하는지, 그리고 슬리밍고 몰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바른 소비 습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소비하는 방식의 차원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비를 지향하는데 여러분들이 슬리밍고 몰을 지금은 상품이 많지 않다. 저희는 상품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로 슬리밍고 몰에 더 슬리밍거스 가족분들과 멤버스 회원분들에게 양질의 상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슬리밍고가 지향하는 가치다. 그래서 슬리밍고 몰 멤버십, 아직 안 하셨다면 그게 뭔데? 멤버십은 초대하신 분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33 출제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2부를 진행합니다. 16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로 131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어제 어버이날 여러분들 통화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서의 문장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이 형제요. 구하기 쉬운 것은 재산이다. 형제는 뭐 이렇게 얻고자 한다고 얻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륜인데 뭐 재산이라는 건 뭐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이도 벌 수 있고 적게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농토를 얻는다 해도 형제 간의 마음을 잃는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희소한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갈 바에야 그보다도 중요한 천륜, 그다음에 형제, 이런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산의 메시지는 형은 먼저 태어난 나요. 동생은 나중에 태어난 나다. 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저는 아마 이 글이 언제 다산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산의 형이 함께 유배를 했잖아요. 다사는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형 정약전은 아마 흑산도에서 유배를 해서 삶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산어보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이 형제가 모두 조선에서 이름나는 천재들이었고 또 그만큼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지도 못하면서 이제 유배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 유배 생활 속에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서들을 많이 또 발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후세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배움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형 정략전이 먼저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하면서 다산이 가장 먼저 했었던 말이 내 생의 직위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형이지만 그 당시 학문을 나눌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이 안타까운 처지 속에서도 편지를 형과 주고받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문에 대한 교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배움을 갈구했던 다산의 삶은 그렇게 한 명의 직위 그리고 그의 형을 잃으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을 우리에게 또 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얻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형제, 저는 형제가 없는데요. 또 사회에서 만난 형제도 뭐 형제일 수 있으니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말 피를 나눈 형제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안부도 전해보고 또 그분들과 다시 교류하고 문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40조 펩시의 글로벌 리더가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35가지 방법의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그동안 나눴던 35가지 중에서 이제 핵심입니다. 보통 뭐 그런 거 똑똑한 애들이나 하는 거야. 뭐 특별한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보통의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또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고 경력 단절인데 누가 널 쓰겠어? 그래서 이 개 바스켓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크랩 있죠? 개, 개, 예, 크랩. 크랩이요. 이 어부들이 크랩을 한 바구니에 넣어놔도 크랩은 결코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놈이 자기들의 친구들의 다리를 밟고 올라서서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애가 집게로 다리를 잡아 끌어내려서 못 가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관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잘 되는 걸 그들도 못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장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돼. 할 필요가 없어. 누가 널 하겠어?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평범하다는 편견을 깨고 상위 1%의 비중을 가지게 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드라 누이라고 하는 펩시코의 여성 CEO이자 인도 출신의 경력 단절녀에서 이렇게 대기업의 CEO가 된 그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잘 필터링을 하십시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나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다운 결과, 나의 속도, 나의 방향에 맞는 결과.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기쁨으로 도전했고 어느새 본인은 비범해졌고 거대한 기업 펩시의 CEO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징기스칸이 생각이 나요. 이 변방의 이 징기스칸이 어떻게 유럽 제국을 제패하는 대제국의 칸이 됐을까? 결국은 그도 바로 이런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결과로 결국 대제국을 이끄는 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역경 속에서 결국은 내가 어떤 정의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실행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현실과 여건과 상황은 녹록치 않고 그리고 쉽지 않고 또 내 뜻한 바대로 잘 되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변화하고 성장할 때다. 개 바구니에서 벗어나야 내가 개들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제 추구할 수가 있는 거지 개들과 같이 있어서는 절대 개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눴던 제 1년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성공하는 방법을 대놓고 알려줘도 자 이렇게 펩시 CEO가 저런 말을 해도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니까 했을 거고 그냥 뭐 성공하고 나니까 모든 얘기가 아름다워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저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해서 뭐 아침부터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쵸?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방법을 그렇게 대놓고 많은 지금 서점에 가시면 뭐 성공이니 꿈이니 경제적 자유니 자아 실현이니 등등 하면서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널려 있습니다. 무수한 개개인만의 방법론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없어서다라는 것인데 저도 이게 공감이 좀 돼요.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우게 되고 이 배운 것들을 실행하게 되면서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배움과 경험의 이 질과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의 질과 수준이 더 높아지고 더 확장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배움과 수준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상호작용해서 누구에게 배우고 어떤 걸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농구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도 어떤 팀과 어떤 코치와 어떤 동료들과 또 어떤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이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개인의 신체 능력이라든지 타고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르듯이 우리들이 어떻게 배우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모든 이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과목을 이러이러한 범위를 이렇게 외워서 시험을 보는 형태로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좀 팽배한 것이고 개개인이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뭔가를 새로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경험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상태에서 무작정 사회에 나왔는데 배운 것들은 써먹지도 못하고 실무와는 너무 현실이 이론과 동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갈피를 못 잡다가 진로를 어른들에게 등 떠밀려서 갔던 진로가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로스들이 생기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는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도 내가 될 수 없는 거듯이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 스스로를 제대로 정의하고 점점 나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남들과 비교 그만하고 내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질 만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움의 단계에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지는 것들이 내 삶의 방향과 철학이 되고 신념이 되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되고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확신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배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용감하게 행동해라. 실패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행동해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비켜준다. 행동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헬스장에 가도요.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아침마다 운동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대부분이죠. 근데 실제 헬스장에서 운동화 신고 뛰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뭐라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작은 일이라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유지경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뜻이 있는 사람은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럼 무엇의 뜻을 가지실 겁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벌고 싶고, 어떤 분은 학업에서 어떤 방점을 찍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인간관계에서 뭐 이러이러한 인정을 받고 싶고, 뭐 개인의 그게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무엇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오늘 하루도 그와 관련한 일을 꾸준히 3시간에서 5시간, 적어도 2~3시간은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1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고, 30년이면 어떻습니까?
늦게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 했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것은 더 빨리 추락할 일만 남았어요. 성공하고 난 뒤는요, 성공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전의 과정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똑같은 일, 뭐 좀 식상한 일, 또 지루한 일, 힘든 일, 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뜻이 있다면, 그 뜻의 방향에 맞다면 오늘도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기왕이만 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함께 이뤄 나가는, 오늘 스쿼트 우리 75개 하듯이 10개씩만 집중하는,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는 그런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만드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 금요일로 알았을까요? 예, 이렇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일이 아니고 우리 목요일이네요. 네, 하루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